오늘 이제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주로 이제 랜섬웨어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 랜섬웨어는 참 제가 이제 다뤄본 여러 가지 사고나 아니면 악성 프로그램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까다롭고 대응하기 힘든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영화 그 아이언맨 1편입니다. 거기서 주인공이 아이언맨이 되기 전이죠. 테러리스트한테 잡혀서 인질이 된 상황입니다. 테러리스트들이 주인공을 이렇게 묶어놓고 이제 몸값을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이런 인질극들은 그렇게 뭐 아주 빈번하게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한번 일어나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제 범죄 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범죄 행위 자체가 이제 현실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데 사이버 공간상에서도 이런 인질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랜섬웨어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사이버 세상에서 내 재산을 지키는 부분인데 누군가 나의 소중한 자료를 못 쓰게 하고 심지어 이제 다시 쓰고 싶으면 돈까지 내놓으라 그런다 그러면 저 속된 말로 저 같으면 진짜 미쳐버리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수많은 이제 민원인들 이제 연락을 받고 이제 고민 상담을 들어보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랜섬웨어에 감염이 돼서 이제 복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제 이 랜섬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이 랜섬웨어 도대체 뭔지 그리고 이제 예방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랜섬웨어는 이제 영어의 랜섬 몸값을 뜻하는 단어와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 랜섬웨어 말 그대로 이제 몸값을 요구하는 이제 악성 프로그램입니다. 악성 프로그램의 한 종류고요. 특이한 점은 이제 랜섬웨어는 디지털 자료를 아니면 디지털 시스템을 이제 암호를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문을 잠그는 거죠. 열쇠로 잠그고 돈을 안 주면 열쇠를 안 주겠다는 거죠. 그냥 열쇠 잠근 거면 뭐 망치 들고 뭐 이렇게 가서 부셔서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디지털 공간 안에서 이렇게 암호가 된 거는 기술적으로 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암호 기술을 이렇게 풀기 위해서는 뭐 수백 년에서 수천 년이 소요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이렇게 디지털 자산을 이제 암호한 다음에 이제 해커는 이제 돈을 요구하게 됩니다. 실제 랜섬웨어는 최근에 이제 한 3년 사이에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게 됐지만 나타난 건 훨씬 이전부터 랜섬웨어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이버 범죄 유형이 큰 성공을 하지 못했던 거는 몸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해커들이 이제 못 찾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었고요. 그런데 해커들이 아주 좋은 수단을 만난 거죠. 이제 앞서 세션에서도 언급됐던 암호화폐죠.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같은 추적을 어렵게 하는 이제 실제 이 돈의 소유 누가 가져가는지를 추적하기 어려운 이런 암호화폐와 만나면서 해커들이 이거 이제 몸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이제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해커들이 본격적으로 이 범죄 사업에 이제 뛰어들게 된 겁니다. 보시는 건 마치 어디 도시에 있는 지하철 노선도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노선도는 아니고요. 그 F스퀘어라는 보안 회사에서 그 해마다 나타나는 랜섬웨어 변종을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5년 이후로 엄청나게 이제 폭증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거 사이버 범죄를 하는 그 범죄자들이 이게 진짜 돈이 되는구나 하면서 너도 나도 이제 이 그 시장에 뛰어든 거고 엄청나게 많은 변종을 만들어서 뿌리면서 이제 범죄 수익을 창출하게 된 거죠. 여기에 그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의 역기능인 어떤 그거와 편승해서 엄청나게 이제 많이 뿌려지게 된 겁니다. 이처럼 이제 랜섬웨어가 굉장히 이제 큰 이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실제 랜섬웨어는 다른 악성 코드들과 다르게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랜섬웨어 그러니까 그 암호화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알려야지 몸값도 요구하고 이제 협상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보시는 것처럼 당신 PC 자료가 암호됐으라고 이렇게 화면에 띄우게 됩니다. 영어로도 나타나게 되고
최근에는 이렇게 친절하게 한국어로 이렇게 설명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는 것은 실제 감염이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파일들이 저렇게 알아보기 힘든 여러 가지 파일명으로 다 바뀌어 버립니다. 저걸 실제 돈을 줘야지 풀 수 있다라고 협박을 하게 되는 거죠. 오른쪽 하단에 있는 부분은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캡처한 부분인데요. 실제 그 인터넷에서 유명한 케이스입니다. 인터넷 BJ죠. 인터넷 방송을 하시는 분이 한참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이상해서 봤더니 캐르벨이라는 랜섬웨어가 감염이 돼서 실시간으로 인터넷 그 방송을 듣는 분들한테 다 생중계가 됐던 부분입니다. 이런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일부 랜섬웨어는 심지어 음성으로 협박도 합니다. 영어로 당신 PC가 감염됐으니 돈을 내라고 음성으로까지 협박을 하는 그런 랜섬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랜섬웨어는 도대체 어디서 이제 감염이 되는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랜섬웨어는 악성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악성 프로그램이 전파되는 모든 경로를 통해서 랜섬웨어가 감염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했을 때, 심지어 USB를 이렇게 PC에 꽂을 때라든지, 아니면 이메일을 확인하는 과정, 아니면 그 P2P라 그 웹하드라든지 아니면 메신저로 전달받은 파일을 열 때도 랜섬웨어에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랜섬웨어가 어떻게 보면 특정 경로로만 감염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 랜섬웨어가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 해커들이 랜섬웨어를 감염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교묘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왼쪽에 있는 부분은 뭐냐면 실제 채용 담당자한테 메일이 갑니다.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서를 보내드리니 확인 부탁드립니다라고 이렇게 메일을 보내는데 채용 담당자 같은 경우 당연히 우리 채용 공고 냈으니까 안 열어볼 수가 없겠죠. 저렇게 열어서 감염되는 경우도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그 택배 관련해서 뭐 관련된 정보입니다라고 메일이 왔으니까 내가 받을 게 있는데 뭐지 하고 해서 저기를 무심코 열어보다가 감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참 이제 피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그 피해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랜섬웨어는 한번 감염이 되어버리면 현실적으로 복구하는 게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커가 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해커한테 돈을 준다고 해서 실제 복구되는 사례도 복구가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랜섬웨어는 다른 악성 코드보다 특히 예방이 최선의 대책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저희도 보안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 랜섬웨어 대비하기 위해서는 진짜 정말 예방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가슴속에 새겨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여러 예방책을 안내해 드리는데 일반적인 그 정보보호 예방 수칙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업데이트를 최신으로 하세요, 백신을 쓰세요. 그리고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은 하실 때 조심하세요. 그리고 웹하드에서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 실행할 때 주의하세요.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 내가 진짜 열심히 진짜 감염 만들려고 노력하고 했지만 아까도 보시는 것처럼 그 진짜 교묘하게 보내진 이메일을 잘못해서 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감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이게 우리가 그 랜섬웨어를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은 뭐겠습니까? 저는 이제 보통 말씀드리는 게 바로 백업만이 살 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랜섬웨어는 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중요한 데이터를 잘 백업을 해놓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백업만 잘 해두셔도 랜섬웨어 피해를 극도로 낮출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백업만이 이 랜섬웨어를 어떤 예방하는 굉장히 큰 수단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예방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백업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업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기업 환경에서 하는 백업, 그리고 일반 이용자가 하는 백업, 굉장히 또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어떤 내부 환경, 이용 그 종업원 수,
그리고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IT 환경에 따라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백업을 저희가 이제 방법이라고는 하지만 안내해 드릴 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뭐 원래 이제 투자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컨설팅도 받아서 잘 하고 있지만 작은 규모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 인터넷진흥원에서는 구글에서 이렇게 보호나라 랜섬웨어 백업 가이드 치시면 중소 작은 기업들이 기업 내에서 어떻게 백업을 하실 수 있는지 가이드를 만들어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굉장히 이제 기술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오늘 이 강연에서는 설명드리기가 좀 시간상 이제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안내로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여기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이제 개인 사용자를 위한 백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대부분 이제 개인 집에서 노트북을 쓰시거나 아니면 PC를 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백업을 해야 되지? 개인 사용자들도 백업을 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PC에서 지원하는 백업, 뭐 돈을 사서 솔루션을 사용하는 백업, 이 케이스들을 전부 다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심지어 뭐 클라우드 서비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안내해드리면 너무 복잡하고 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그러면 차라리 원포인트로 진짜 심플한 거를 각인을 시켜드리자라고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거는 혹시 이게 뭔지 다 아시겠죠? 외장 하드입니다. 뭐시요? 이제 이렇게 저게 다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실제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PC 대부분 자료들을 다 이제 그냥 PC에다 다 저장하고 계시죠. 저도 이제 뭐 친척이라든지 심지어 제 와이프도 가면 제 집에 쓰는 노트북 안에 바탕화면부터 해서 모든 자료가 다 이제 그냥 PC에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간단한 이제 외장 매체 하나만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백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뭐 그냥 뭐 외장 매체에다 다 백업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백업을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요 자료를 관리하기 위한 전용 외장 매체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PC나 노트북에 있는 자료 중에 내 이 자료는 정말 중요한 자료야. 수십 년 동안 모아온 사진이고 문서고 이 파일들은 내가 잘 보관해야라고 하시면 이 자료들만을 저장하기 위한 전용 매체를 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장 매체를 그냥 수시로 이제 뭐 자료 옮기거나 이런데 수시로 쓰는 용도를 전용 백업으로 써버리면 거기에 혹시 하는 과정 내에 랜섬에 감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자료를 관리하는 전용 매체 포스트잇을 붙이시든지 아니면 마킹을 해놓으시든지 난 이 자료는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외장 매체를 하나 정해 놓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요즘은 이제 외장 매체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싸져서 하드디스크 기반 같은 경우에는 1TB 한 5메가짜리 고화질 사진 한 20만 장까지 저장할 수 있는 하드디스크 외장 하드가 한 5만에서 10만 원 선입니다. 이 정도면 한 몇십 년치의 자료를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저장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외장 매체를 정해서 전용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한 민원인이 왔는데 자기가 이제 외장 매체에다가 중요 자료를 잘 관리하다가 이게 이제 랜섬웨어 이제 감염되어 있는 데다가 그냥 꽂아서 이제 써버린 거죠. 이제 급하다 보니까 랜섬웨어 감염됐나 하고는 자료 백업해야지 하고는 그 매체를 꽂아버렸는데 랜섬웨어 같은 경우 어떤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외장 매체를 인식합니다. 외장 매체가 있으면 그 외장 매체에 있는 데이터까지 다 랜섬웨어로 암호화를 해버리기 때문에 랜섬웨어가 감염된 게 뻔한 시스템에다가 백업하겠다고 이제 그 외장 매체를 꼽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침착하게 행동하셔서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음으로는 뭐냐면 아까 전용 외장 매체를 정하셨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PC에 연결하시기 전에 가능하면 인터넷 연결을 차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PC에 내가 어떤 자료를 백업하겠다라고 이제 정하셨을 거지 않습니까?
그 정한 데이터를 옮기겠다고 이제 계획을 세우시고는 가능하면 인터넷을 차단을 시키시고 외장 매체를 연결시키시고 자료를 그 복사를 해서 백업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실수로라도 저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인터넷이 되는 상황에서 혹시 잘못 인터넷 쓰시다가 랜섬웨어에 감염돼 버리면 그 저장 매체가 또 랜섬웨어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의가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부분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기술적인 내용이기도 하고요. 외장 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 뭐 문서라든지 사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거를 디지털 속성이 있습니다. 파일 속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읽기 전용, 그 파일을 읽을 수만 있도록 설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랜섬웨어는 이 파일을 이제 읽어서 다시 암호화해서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쓰기 기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읽기 전용으로만 해놓으면 일정 부분 방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읽기 전용을 할 때는 이제 파일만을 읽기 전용할 수가 있고 외장 매체에 있는 하드디스크 전체를 통째로 암호화할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이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설명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뭐 이렇게 따라 할 수 있는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저장하시고 계신 데이터를 읽기 전용으로 바꿔 놓으시면 일정 부분 전용 매체에 저장하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실 수 있는 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기까지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랜섬웨어도 이제 악성 프로그램의 일종이고 악성 프로그램에 100% 감염 안 된다고 보장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이제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좀 고민하다가 이제 백업이란 키워드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예, 그냥 뭐 보고 넘기지 마시고 혹시 이제 집에 돌아가셨더라도 PC 안에 통째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걸 어떻게 안전하게 백업할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보호나라라는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가시면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절차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안내하고 있으시니까요.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